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전 오늘 평온하던 일상에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국회와 시민들의 재빠른 대처로 일상은 회복됐지만 내란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과 내일에 거쳐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12.3 내란 1년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비상계엄 주동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1년 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비상계엄 주동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우리 사회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외신들과의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의 상처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오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저녁에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책임자들,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가담한 공직자들, 계엄 저지를 위해 나선 시민들까지 1년 전 각기 다른 선택을 했던 계엄의 당사자들에게 다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 TF를 향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선처를 동시에 주문했습니다. 적당히 덮어놓는 것이 통합은 아니라면서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책임을 감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12.3 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에겐 표창으로 감사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이정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주거와 경력,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9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여간 통화하면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오락가락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을 제시하며 표결 방해가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 의원 측은 계엄에 동조했거나 표결을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또 최후 진술을 통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위법성 인식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이 2분 남짓 통화로 계엄에 관한 논의를 끝마쳤다고 볼 수 있냐고 물었고 추 의원 측엔 계엄을 직접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에게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600여 쪽 의견서와 300여 쪽 프리젠테이션 등 역대 가장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준비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국회가 역대 최대인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건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을 20분가량 앞둔 어젯밤 11시 40분, 국회가 역대 최대인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정 마감 시한을 11분 앞두고 예산 부수 법안 의결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 합의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 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난항을 거듭했던 예산안 합의는 그제 자정쯤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어제 오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공식화했습니다. 양당은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만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분산 전력망 산업,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컸던 법인세 1%포인트 일괄 인상과 교육세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세수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찬바람에 밤사이 수온주가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안에는 눈 소식도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가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겨울의 시작부터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선 초속 3m의 칼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 12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복, 겨울 패딩, 목도리 장갑, 부츠, 귀마개까지 다 챙기셔도 좋습니다. 지금 한파주의보는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에 발령 중에 있습니다. 대관령의 수온주가 영하 12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24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동두천과 제천, 영주 등 일제히 내륙지방도 체감추위가 영하 10도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과 호남, 제주 곳곳엔 비와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고창과 부안, 군산 지역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c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여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첫눈이 내릴 모양새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1에서 5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지방에도 1cm 남짓 적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겨울 궂은 날씨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